여러분, 환율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 아무래도 달러 입장이나 유로화 입장에서는 원화가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은 제품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런 환율을 자국의 화폐를 계속 낮춰가는 것을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일본은 엔화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우리도 낮추고 있어요. 중국도 위안화를 점점 낮추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 3개국 사이에는 환율 전쟁이 벌어진 거죠. 반면에 말입니다. 역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정반대예요.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뭘로? 금리 인상으로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자국의 통화를 중앙은행이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흡입해 버립니다.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통화량이 줄어들면 통화의 가치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 통화의 가치를 올라가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한 나라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환율 전쟁 터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안 돼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해당 나라가 도미노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국가 전체가 파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산을 막겠다 이런 생각이 금리를 올리는 것, 그것도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 이것이 역환율 전쟁의 실상입니다. 제가 역환율 전쟁 터졌다고 했습니다. 물음표도 안 달았습니다. 이것은요, 이제는요, 역환율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본격화된 단서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빅스텝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유럽 중앙은행은요 0%의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저금리가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0%가 익숙한 게 지금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보시다시피 0.5%를 올리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출금리도 예금금리도 0.5%가 올라갑니다. 0.5%.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유럽에 투자한 투자자들 보러 나가지 마라. 여기에다가 유럽의 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오르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럽 거의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할 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물가를 잡아보자 하는 게 지금 유럽 30개국의 생각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환율 전쟁은요. 미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니까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심지어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25% 올리는 베이비 스텝은 거론도 안 됩니다.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나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사실상 일어났고요. 지난 5월에 빅스텝 0.5%포인트가 올랐고요. 지난 6월에는요. 0.75%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랐습니다.
7월에도 7월 27일에 자이언트 스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야기 1%포인트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0.75%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워낙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보고자 지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 입장에서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게 유럽의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럽 입장에서는요. 안 올리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가도 못 잡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가고 그러면 유럽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은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어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남유럽들 말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말입니다. 사실 재정이 적자가 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갔었거든요. 그게 2012년, 2013년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금리를 안 올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으로 갔을 때는 유럽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놀랄 수 있을 만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0.5%까지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보다가 더 심각하게 금리를 올리는 쪽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캐나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울트라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1%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갔습니다. 2.5%까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0.75%를 올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캐나다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환율 전쟁이 지금 붙은 거라고 봐야 되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0.5%포인트 지금 7월 13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25%가 됐어요. 혹자는요 0.25% 갖고 안 된다. 0.75%를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리는 심각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최악의 어떤 경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가 자영업자들 실물 경제의 어떤 파괴가 그만큼 덜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단자리예요, 단자리. 우리는 많이 갈 때 25%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는요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경제를 모르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경제를 아시는 분이 많겠죠. 그러나 이념이 지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가 경제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실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0.75% 올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0.75%를 올리면 우리 실물 경제가 완전히 아작날 수 있으니까 올리지 못하고 0.5%만 올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역환율 전쟁에서는 이게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덴마크도 0.5% 올렸죠. 스위스도 0.5% 올렸죠. 호주도 0.5% 올리고 뉴질랜드도 0.5% 올렸어요. 경쟁적으로 지금 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올린다면 여러분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폭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5%가 아니라 2%, 3%까지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이게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가고 그냥 투자를 계속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금리 인상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의 어떤 강도가 얼마나 세지냐의 문제입니다. 이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될 거고요. 이 강도가 세져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되면 될수록 선진국도 위험하지만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줄줄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한율 전쟁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신흥국이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아주 백척간두라고 이야기할 만큼 칼 끝에 설 겁니다. 지금도 서고 있고요. 이미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백척간두의 어떤 칼 끝에 서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뭐 스리랑카는 넘어졌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넘어져서 대통령까지 축출할 정도니까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역환율 전쟁의 성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선진국도 금리 인상 때문에 침체가 되고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도 경제 위기로 내몰린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세계 시장에 대공황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역환율 전쟁이 이게 모두가 각자 개도국도 신흥국도 선진국도 승리의 깃발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세지니까요. 그러나 역환율 전쟁에 참전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도 무너지고 개도국도 무너지고 신흥국도 무너진다면 저는 대공황의 위험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때를 가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휘청될지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아마 마음이 바빠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온다는 짐 로저스나 경험 못한 어떤 위기가 온다는 서강대 김영익 교수나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